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장을 대응하시는 분들께서는 날씨하고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장도 더위를 먹었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그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힘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변동성은 또 강합니다. 오늘만 해도 상승 하락 반복을 계속하면서 대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단 맞추기 참 어려운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긴 한데 실적 부진한 종목들은 운행하이 뺨 때린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까지 주가 하락폭이 지금 시장 상황과 맞물리며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시작됐던 파란불들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오늘 많기 때문에 대응하기 참 어렵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대외 악재들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내릴 핑계를 찾고 있던 찰나에 내릴 핑계가 좋은 게 잡히면 더 심하게 내리는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현명한 모습일까라고 고민하실 텐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국내외 이슈들 정리해드리면서 종목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이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1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7%, 내수는 5% 줄어들며 전체 생산량이 12%가 감소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수출 감소는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력 수요가 8,759만 킬로와트로 기존 최고치였던 전날의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 16일과 18일에 이어 어제까지 모두 3차례 경신된 바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무더위는 계속 이어져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경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이사로 등재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법적 절차가 오는 30일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청문회 이후 2-3개월 동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에어는 최근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 상태로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은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에어인천도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며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 이사로 임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워싱턴에서 열었는데 미국 내 단체들은 수입차 관세에 반대론을 펼쳤습니다. 강성천 산업부 통산차관보는 한미 양국은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FTA 등 호혜적인 무역을 증진해왔다며 관세가 적용되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번 공청회와 각계가 제출한 2천여 건의 의견서를 검토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상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지금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은데요. 한 4포인트 정도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아래로 가파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2292포인트 고점 찍고 2270포인트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2280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2270포인트로 내려옵니다.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어지러운데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혼조세입니다. 자, 그럼 수급주체 만나볼까요?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사고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 자체가 미미합니다. 기관 34억 원 사는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좀 많이 사주네요. 916억 원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200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도 연기금은 400억 원을 넘게 팔면서 시장 누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전기전자업종 그나마 좀 버텨주나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전일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오늘은 3%가 넘게 급락합니다. 셀트리온도 1.9%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2%대 강세입니다. 현대차 오랜만에 또 반등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부터 삼성물산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포스코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30만 원 초반대까지 포스코는 어느새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KB금융 그리고 LG생활건강 빠지고요. 나머지 종목도 올라가는데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호재와 함께 근데 전력에 대해서 양은 늘어나지만 가격적인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폭은 크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자동차들 전체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1%가 넘게 급락합니다. 786포인트대까지 빠지면서 어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오늘도 힘들고요.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불신이 나오고 있으면서 코스닥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으로 변동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8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800선 내줬고요. 795까지 다시 반등하다가 쭉 빠져내려옵니다. 반등 없이 지금 786포인트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2% 정도 하락폭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주체 만나볼까요?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이 800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지금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만 또 사줍니다.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신라젠 빠집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의 하락이고요. 지금 합병 이후에 3거래일째입니다. CJ ENM 시총 2위인데 지금 첫날 빠졌고요. 어제도 빠졌고요. 오늘도 빠지고 급락세입니다. 주가 어느새 22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는 반등이 나오고요. 나노스도 상승합니다. 신라젠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캠텍, HLB 빠지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지금 0.52% 올라가는 가운데 지금 속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계엄령무권 관련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부 자료 확보했고요. 계엄 성공 위한 선제 조치를 강조한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계엄 선포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의 보도 통제 계획 있었다라고 지금 계엄 문건에서 밝혀졌다고 하고요. 계엄 문건에서 또 국정원 2차장이 계엄 사령관 보좌 등 국정원을 통제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이거 생중계 지금 진행 오늘 됩니다. 관련 소식들 들어오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가총액 좀 살펴보면 바이로메드 5%대 빠지고요. 포스코 캠텍도 최근에 좀 분위기 좋았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 3%의 조정이 나옵니다. HLB도 3.6% 빠지면서 HLB는 시총 순위에서 꽤나 많이 내려간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1.49% 빠지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그나마 좀 선방합니다. 카카오멜론도 상승하고 휴재도 상승합니다. 컴투스가 3.74%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원달러 환율은 1136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잘 보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매물대 다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심상치 않고요.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가 지금 고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새 쉽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화 약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도 어렵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큰 상황인데 어떤 이슈들이 시장 누르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좀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무역 이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율 이슈,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무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초쯤에는 중국 수입품 16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이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유럽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자동차 관세 인상 정책도 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서
자동차 관세 인상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무역 분쟁 이슈가 재점화되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잠시 소강 상태에 진입을 했다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는 이슈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부담 요인 그리고 지수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핵심 정책으로 공정무역을 손꼽았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진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한 3분의 1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신흥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밀릴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환율 이슈인데요. 아무래도 무역 정책과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미국 수출 기업들한테는 피해가 간다라는 식의 트럼프 발언이 있었고요. 또 세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긴축 정책이 조금 더 가속화될수록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터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도 개입하려는 의사를 좀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오히려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정책에 맞서서 오히려 위안화 절하를 좀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이를 굉장히 불만을 노골적으로 좀 제시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가 통화 전쟁이라는 이슈로 좀 확산되는 여지가 있다라는 우려가 오늘 시장에서는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화 정책 자체는 정부와는 좀 독립적인 정책으로 좀 지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화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갖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무역 전쟁 그리고 환율에 대한 개입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계속해서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점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함께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다음 주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발효가 있겠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할 텐데요. 일단 둘 이벤트 다 모두 지수의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 이벤트는 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48.7조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증가가 예상이 되지만 4주 전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한 1.76% 정도 하향 조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 실적 모멘텀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금융 섹터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 중에 있고요. 또 종목별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컨센서스가 4주 전 대비해서 한 1.75% 상향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실적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금융업종이라든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센티먼트는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 이벤트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한 것 같고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 품목 대비해서는 소비재랑 IT 부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보다는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규모 자체가 16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관세 인상 발효 다음이 이제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포 심리가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지수 하락을 견인할 것 같고요. 달러 강세 기조도 좀 지속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시장은 기간 조정을 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나마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면은 실적이 좀 양호한 펀더멘털이 양호한 업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IT, 원화 약세 그리고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서 IT 업종이 좀 긍정적이고 실적 그리고 배당 수혜주로 좀 꼽히는 금융업종 이 두 개 섹터 같은 경우는 센티먼트가 좀 다음 주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들 그리고 이슈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서 특활비를 지금 상납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국고손실부문으로 유죄 지금 판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인데 이게 계속해서 다른 국가로도 퍼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미중 간 무역 분쟁이어서 미국이 EU를 또 겨냥하고 있습니다. WTO에 제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는 건 미국인데 오히려 상대 국가나 이런 곳들을 지금 제소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EU가 미국보다 먼저 WTO의 무역 확장법 232조가 국제 무역 규칙에 위반된다면서 제소한 상태고요. 이 때문에 미국도 현재 맞대응 성격의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삼국 간 상호 소송전 양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중국까지도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WTO의 분쟁 처리 소위원회라고 해서 패널 1심이 있고요. 또한 2심인 상급위원회까지 결정이 날라 그러면 최소 수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WTO에 제소하려는 그 속내는 아무래도 앞으로 EU에 대해서 자동차와 관련 부품들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테니까 EU가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싶으면 미국과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해서 미국 요구를 수용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젯밤에 좀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입 자동차에도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우라늄, 철강, 알루미늄 계속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무역 분쟁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로 상대로 지금 무역 전쟁 벌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계속적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관한 컨셉은 제로섬 사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연설할 때 보면 수입은 악하고 수출은 선하다. 무역에선 룰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미국이 무역에서 거액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부분 1980년대식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의 이익에 훼손된다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국제 규약을 탈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TPP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었고요. 파리 기후협정, 유네스코에서도 탈퇴했고요. 이란 핵협정,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나라의 생각이라든지 국제 공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11월 중간선거 또한 2020년 대선의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의 향방이라든지 상대국 태도를 보아가면서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정치적인 고려들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WTO에 제소를 하는데 이게 패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분 나빠 WTO 탈퇴할 거야. 이럴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트럼프 대통령이니까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가능성은 상당히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WTO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간 개별 협정을 통해서 세율을 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WTO의 탈퇴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WTO 그 분쟁 처리 기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995년도였죠. WTO가 출범된 이후에 탈퇴한 국가나 지역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탈퇴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고 합니다. WTO 사무국장에게 회원국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난 뒤 수리가 되면은 6개월이 지나면 바로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WTO 탈퇴를 결정한다면은 전후 미국이 주도해왔던 가트를 비롯한 다자간 무역협정, 무역 자유화가 틀이 사실상 붕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무역 분쟁이 지금까지 70%가 미국의 추가 관세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협상 외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소송을 벌여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 노선이 지금 미국의 독자 노선이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손을 잡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U와 중국의 지금 물밑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EU와 중국이 손잡고 공동 대응을 한다라는 그림이 지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모습인데요. 중국은 미국의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EU에 협력을 요구하는 모양이고요. EU는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대미 자동차 관세 협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EU에 구애를 보내는 대신 시장도 개방시키고 있는데요. 증권을 비롯한 금융시장 개방을 EU에 약속을 했고요. 직접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도 EU에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EU 간의 무역 동맹 정선을 구축하는 것은 완전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간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유럽 기업을 인수한 뒤에 첨단 기술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취득하는 것을 막는 근절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EU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규제나 간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어적인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EU 전체가 중국과 무역 동맹 전선을 구축하는 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 무역 전쟁이 치킨 게임이 될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산이 되면서 치킨 게임이 실제로 될 경우에 세계 경제는 분명히 큰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G2 국가는 서로 양국의 산업이라든지 소비자를 인질 삼아서 치킨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까지가 아마 1차 고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양국은 4개월 남은 중간 선거까지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추가 맞대응 관세 부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적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덧을 놓는 모양새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2,500억 달러 규모에서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할 경우에는 세계 성장에는 2020년까지는 0.5%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세계 무역의 약 5%에 해당하는 1조 달러의 상품에 모두 20%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현재 세계 평균 관세율이 3%인데요. 4% 정도밖에 상승하는 그 정도 피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이 시장에 적극 개방에 나서게 되고요. 이 때문에 합작 기업들의 외자 비율도 좀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금융시장 개방을 비롯해서 자동차, 전력, 선박, 수송 분야의 출처 규제도 철폐됐고요. 이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동차 단독 출자 1호 기업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15년간 중국 같은 경우는 수입액이 24조 달러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실호기라는 말처럼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부터 일어난 뒤까지 보면 미국 제외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이고 특히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을 좀 이유를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전 세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했던 6월 15일 이후에 리스크 오프 모드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일제히 폭락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미국, 스위스, 캐나다를 비롯해서 일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 주가 수준을 다 회복한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을 비롯해서 독일, 우리나라,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전 주가 수준을 전혀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무역면에서 중국 경제의 그 상호 의존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주가 회복이 더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더 확산될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작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시아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중의 무역 의존도들이 상당히 높고요. 무역이 감소하면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성장, 생산성, 혁신, 고용 창출,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역 전쟁이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또 신흥국도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기에는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게 좀 중장기화되면 우리나라 신흥국 증시들도 중장기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측면인데 그렇다면 이 G2 간의 무역 분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하이테크 전쟁을 둘러싼 패권 다툼은 중국이 지나치게 의존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죠.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게 미국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폐기하든지 향후 2년간 대미 무역 흑자를 2천억 달러 정도로 줄여주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더 강한 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앞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면은 아무래도 쉽게 미국이 타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중국은 추가적으로 WTO에 제소한다든지 규제 그 카드들을 계속 꺼내면서 무역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금리가 최근 들어와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초래된다면 미국 수출 기업의 역풍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모기지론이라든지 자동차 대출 금리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내년 이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내년도부터는 추가적인 관세 인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그 걱정되는 것은 무역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검토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한국 경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G2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히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했던 이야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